네, 안녕하십니까? 무명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됩니다. 자, 지난 이 무명의 군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시선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새로운 채널에서 무명의 국제 정세 분석,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자, 이 세상의 사물이나 사건들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형상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 새로운 채널에서는 이 문명만의 독특한 시각을 기반으로 국제 정세, 특히 동북아 국제 질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제안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동북아 이 국제 질서를 설명하려면은 반드시 우리가 이 북한이라는 체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오해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이 설명이 좀 불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북한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었던 세 가지 지난 이 2024년 1월에 있었던 이 북한에 대한 오해, 세 가지 오해에 대해서 제가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고 다시 한번 이 리뷰를 좀 하고 그 다음 이 동북아 국제 질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지난 2024년도 1월에 있었던 북한 체제에 대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세 가지 오해에 대해서 이 했던 내용 첫 번째 순서 이 북한 체제 존속의 비밀 북한이 망하지 않았던 무명만의 시각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024년 1월에 했던 영상을 먼저 시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북한 관련해서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세 가지 비밀. 첫 번째는 북한 체제 존속의 비밀입니다. 자, 북한 체제는 지금 뭐 김가왕조 체제죠. 이 북한의 김일성 일가가 통치를 잘해서 북한 체제가 존속이 됐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 주변국들의 지정학적인 필요에 의해서 북한 체제는 강제로 요 얘기가 중요하죠. 강제로 존속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주변 이 정세가 바뀌어가지고 더 이상 북한 체제가 필요가 없어진다면 나가리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이 결심을 하면 48시간 안에 이 북한 김정은과 김정은 주변의 이 노동당 간부들은 이 암살이 되고 북한 인민들은 그 즉시 해방이 된다는 게 저의 관점이에요. 그 왜 그러느냐? 지금 뭐 그 탈북자분들 중에서도 뭐 김정은이 젊어가지고 김정일 죽었을 때는 이제 곧 통일이 되나 했는데 김정일이 어린 놈이 들어와가지고 야 이게 통일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나 살아생전에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주변 정세의 필요에 의해서 김정은이 죽어도 주변 정세가 필요하다면 또 다른 애가 나타나가지고 체제가 유지되는 거고 반대로 더 이상 필요 없으면 그냥 나가리 시키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김정은의 그 생명줄하고는 그리고 그동안 이 김정은의 동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이런 첩보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랄까 김빼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뭐 함구를 했었습니다만 이 사실 김정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다 이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었느냐? 2017년도인가요? 그 미국의 그 스텔스 전투기가 북한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김정은 집무실 일하고 있는데 그 위에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이 집 위까지. 근데 아무도 안 나타나. 이 적국에 이 전투기 폭격기가 들어왔는데. 그래가지고, 이 미군, 이 전투기가 위로 방구를 뿡 끼면서, 위로, 급상승을 했죠. 스텔스 전투기. 그제서야 이제 소리 듣고서 사람들이 막 뛰어나오더래. 그래서 그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귀환을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이 확인이 되고 있고 미국이 마음을 먹으면 바로 암살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북한의 방공망은 이미 해체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자, 두 번째
그 2000년대 초반에 이 아들부시죠, 아들부시. 요때는 그 뭐 악의 축발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겉으로 싸우는 척하지만 뒤로는 사실은 북한을 많이 도와줬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이렇게 하면서 막 그 한편으로는 훈련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 북한으로 올라갈 것처럼 막 위협을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그 남한에서도 2000년대 중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게 이제 북한에 그 김광왕조한테 왜 이런 각성제를 놔주냐? 그 훈련을 할 거면 그냥 조용히 하든지 아니면 그 가서 때릴 거면 조용히 가서 때리든지 하지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한국에서도 여러 비판적인 여론을 많이 그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이 왜 그렇게 했었느냐? 한마디로 김광왕조한테 이거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밑에 애들 옥죄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2000년대까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 체제를 간신히 유지시켜줬었는데 2010년대 이후부터는 이것도 좀 안 먹혀. 그래가지고 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이 평양에 북한 전군 지휘부가 모여서 이 한미 연합군 규탄 대회를 벌립니다. 이거 얼마나 어이없는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그 각 그 부대의 그 지휘관들이 각각 흩어져가지고 그 지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흩어져가지고 숨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평양에 모여가지고 벌기 대회를 열어. 그럼 여기 폭격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한마디로 이 북한 군부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전쟁이 개시가 되면은 지금 뭐 탈북자 중에서도 뭐 북한군의 뭐 사기가 어떠네 정신력이 어떠네 뭐 이런데 지금 이게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기본적으로 6.25 전쟁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현대 전쟁은 지금 북한 전역에 그 주요 시설 7,800곳이 좌표가 이미 찍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령관이었나? 예전 그 사령관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15분 만에 폭격하고 북한은 끝납니다. 그 모두 무력화가 돼요. 그래서 이미 좌표가 찍혀가지고 글로 이제 각종 전투기도 아니지 그냥 미사일 폭격만 하고 끝나는 거지 15분 만에. 그래서 그 현대전은 그 적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엄호한다고 막 그 밤에 막 그 뭐 이불 뒤집어 쓰고 뭐 이렇게 있는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일반 지금 보병도 야간 투시 그 적외선 이 안경을 쓰고서 전쟁을 치르고 있죠. 일반 보병도 그런데 미사일이 이거 뭐 사람 숨어 있는 거 모르겠습니까? 가서 그냥 때리지. 그래서 15분 만에 북한은 끝나요. 이걸 아니까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 이 정문 그 북한 그 지휘관들이 평양에 모여가지고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좀 쇼부 보려고 지금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체제는 미국이 결심하면 그냥 바로 끝나는 체제예요. 그런데 북한도 알지. 주변 정세의 필요에 의해서 미국이 할 수 있지만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들 이분 아세요? 이 탈북자분들? 그렇죠. 뭐 아시나요? 잘? 요즘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K 탈북자십니다. 자, 이 브라질 국적의 일종 초이라는 분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네요. 뭔 소리냐고요?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브라질 국적 이종이네. 이종 초이. 그리고 이분은 알고 계시나요? 조셉 팍. 조셉 팍. 뭐 브라질 국적의 그렇죠? 자, 이 인터넷 요거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더라고요. 뭐 이 김정일이가 그 뭐 그렇죠. 96년도에 자식들을 데리고 뭐 일본 디즈니랜드를 가기 위해서 이 위조 여권을 만들었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자, 1996년 2월 달에 이 위조 여권을 만들었죠. 김정일이 96년 2월 달에 망명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도망가려고 그랬었죠. 도망가려고 그랬었어요. 자, 이 96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그렇죠. 자, 고난의 행군, 96년부터 99년 사이에 일어난 최악의 식량난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죠. 자, 여기에는 96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 일선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요, 이 96년도면 이미 그 절정에 들어간 상황이었었고, 95년, 그 94년도에 그 김일성이 죽었죠. 그리고 95년 초부터, 계속 그러한 이 지령이라고 그러나? 공문들이 계속 떴었습니다. 이 북중 접경 지역에 이 탈북녀들이죠. 대거 지금 넘어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주의하라 뭐 이런 얘기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이미 벌써 그 북한 내부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었고 96년도는 이미 완전히 그 절정기에 들어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저는 뭐 어차피 그 관련된 일에 종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5년도에 참 이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 중국에, 중국 사람들이 이 압록강 두만강 그 북쪽에 이 강변에 나가가지고 마대자루를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돼지를 한 마리 잡았대.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수해가 일어나면 돼지가 이렇게 떠내려오죠. 그럼 돼지 한 마리를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마을 잔치를 벌이죠. 임자가 없으니까. 우리 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이 탈북 여자가 도망오면은 잡아가지고 때려 패가지고 이 마대자루로 집어넣고 갖다 이제 갖다 파는 거야. 그래서 이 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주변 사람 중에는 이제 탈북녀를 사라고 제안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한국 돈으로 120만 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걸 주고 사라. 그래서 사람이 그랬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출장자 신분인데 되돌아가야 된다. 이거 뭐 말이 되느냐 그랬던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은 갈 때 데리고 살다가 갈 때 자기가 되사주겠대. 이 지금 뭐 여담입니다만 지금 이때 넘어갔던 분들이 지금 한국에다 많이들 들어오셨죠? 그 여성으로 태어나서 최악의 현실이 공산국가에 여성으로 태어나는 게 가장 한마디로 하면 전생에 악업을 진 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여러 뭐 사회주의 국가 많이 다녀보고 거기서 일도 하고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뭐 지금도 보면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이 여자들이 있는데 나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이 과연 가가지고 북한 가서 또는 뭐 다른 사회주의 국가 가서 단 한 달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가장 피해보는 사람들이 여성입니다. 나 이해가 안 돼.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 자, 그리고 자국인들을 이렇게 만든 이게 바로 민족의 배신자요, 역적이지. 뭐 남을 욕합니까? 이 김가왕조는 정말 용서받기 힘들어요. 힘들어요. 자, 여하튼 이렇게 이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급속도로 나라가 붕괴가 됐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김정일도 김일성도 이제는 어렵겠다 해가지고 김일성이 남북 회담을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접어서요. 김일성이 이제 항복하러 오는구나.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전까지 뭐 경수로 갖고 막 밀당하고 별짓 다 했었거든요. 갑자기 이제 연락이 오는 거 보고서 이제서야 통일이 되는구나. 드디어 이 김일성이 항복하는구나. 이렇게 딱 했는데 난데없이 자연사를 당하죠. 김일성이. 그리고 이 자연사 당한 다음에 갑자기 이제 들어선 이 김정일 이 애도 이제 답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96년도에 2월, 결국은 이 브라질 국적, 위조 여권으로 이 망명을, 준비를, 하는데, 지금 방금 보여드린 그 내용은 이 망명 준비하는 내용들이 이 외신으로 딱 터집니다. 이 김과 왕조, 이 내부에 이런 비밀스러운 내용들이 이게 터진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결국 미국은 다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도망가려고 하니까 도망 못 가게 하려고 터진 거예요. 저 위조 여권. 그렇게 해가지고 뭐다 발각이 됐는데 어떻게 도망갑니까? 그래서 일단 발을 묶어두고 여기서부터 기가 막힌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이 겉으로는 뭐 북한을 다 욕을 하지만 이 각국 미국, 한국, 중국, 뭐 중국이야 뭐 당연하지. 일본 이런 데서 겉으로는 입으로는 욕하고 뒤로는 북한을 막 떠받들어주는 그런 요상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이 국제 이런 자본그룹의 한 축이죠. 영국에서 이 담배 공장을 북한에다 세워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담배를 이제 만들지만 담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다음에 이제 얼음을 만들죠. 이 북한도 이게 여름에는 많이 덥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얼음을 만들어요. 빙두라고. 그래서 그렇죠. 제빙 회사죠. 제빙 회사로 이제 공장을 가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죠. 뭐 이거 아닙니다. 지워야 되겠다. 여하튼, 그래서, 요러한 얼음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이 중국에다가, 이 중국이 만주 지역도 여름엔 덥답니다. 그래서 이 얼음을 이제 공급을 하다가 중국에서 이제 이 대장균이 들어가 있는 이 얼음이다 해가지고, 잡아서 다 사용을 시켜버리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팔로가 막혀서 이 얼음을, 북한 내부에 이제 풀어요. 그래가지고, 너도나도 얼음을, 만끽하는, 그런 자유로운 그런 나라가 되었죠, 북한이. 지금 이 북한 통일 이후에 이
그 얼음 냉방병, 이거 냉방병이라고 그러나요? 요 환자들 참 이게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좀 있었고, 또 뭐가 있었느냐? 우리 그 뭐 핵대중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많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이제 이 컴퓨터, 전문가들 천여 명을, 이거 기사를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천여 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이 프로그램, 이 교육을, IT 교육을 시켜줍니다. 겉으로는 이제 악의 축구르면서 막, 죽일 듯이 하고. 근데 그때도, 그냥 조용히 하면 될 거를 아주 요란하게 떠들면서 그 훈련하다가 바로 넘어갈 것처럼 막 겁을 막 주죠. 넘어가는 것도 아니면서.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하면 각성제, 요런 거를 주죠. 그래서 굉장히 그 성문 정치스러운 형태로 해가지고 이 김정일이 이 밑에 그 군부나 이런 데들을 이러한 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요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바짝 옥죄게 그렇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핵대중 그 쌀도 지원이 됐고, 그리고 뭐 다양하게 많습니다. 우리 이 V3 백신도 일부 그 소스 코드가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도 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그 대북 지원, 눈에 보이지 않는 대북 지원 형태는 이 뒤로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023년 4월 27일 날 이런 기사가 떴네요. 세계 최대 담배 회사, 이 영국 회사죠. 영국의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 이 담배 공장, 담배 회사가 이 북한과 이 사업을 벌이다가 그 대북 제재 위반으로 이 벌금을 물었는데,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법원 서류에 따르면 북한 담배 회사는 2001년 북한에서 판매할 BAT 담배를 제조하기 위한 이런 명분으로 이 합작 공장을 설립했다. 2001년. 그리고 이 대북 제재가 시작되면서 뭐 공장 다 폐쇄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싱가포르 자회사를 통해서 북한 사업과 관련한 통제권을 계속 유지해 왔다. 그렇죠. 이게 이제 나중에 이 북한 제빙 빙과 회사 냉장 회사로 이 가동이 되면서 이 북한과 이 중국의 이 얼음 공급의 주요 루트가 되죠. 주요 그 핵심 시설이 됩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었고, 자, 요즘 세상에, 그렇죠. 백신 제품 북한에 공급하기로, 2000년 5월 4일 날 이런 기사가 떴었네요. 그리고 이 안철수 연구소에 근무하는 이 황가장이라는 이 홍보 담당자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인 거였던 것 같습니다. 북한의 V3를 증정용으로 이미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결국은 못 팔았다. 북한에다 증정용만 보내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뒤에 이 국회에서 이 하태경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안랩이 갖고 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 같은 것들이 북한으로 나갔기 때문에 다른 금융사들도 함께 공격을 받은 것,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농협 관련해서 뭔가 좀 일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일단 북한으로 넘어갔다라는 이 보안 프로그램이 의혹이 좀 있네요. 뭐 이거는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불만이 있으면은 여기 기사나 이 하태경 의원한테 가서 항의를 하세요. 자, 그리고 이 미래한국이라는 이 잡지에서 2012년 이런 기사가 떴네요. 2003년 국방부 V3 백신 북한의 소스 코드 이미 알고 있었나? 그래서 V3의 전신인 V1, V2의 소스 코드는 이미 공개되어 있다. 그래서 이 V3 91년에 개발한 V3 요거는 이 V1과 V2의 기본 스트럭처를 얼마나 진화시켰느냐, 얼마나 서로 다르느냐, 요게 이제 그 핵심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미래한국이라는 잡지사에서 이 안철수 연구소의 V3 북한 제공 사실을 추적을 했는데, 이 90년 개발 완료된 V3 백신의 초기 테스트 버전 소스 코드를 중국의 한 해킹 브로커로부터 입수하는데 성공. 그리고 94년 버전의 V3 부트 프로그램 소스 코드도 같이 입수를 했다. 이 미래한국 탐사 취재팀이 입수를 했답니다. 소스 코드를. 그리고 이미 다 오픈이 된 거죠. 그래서 2000년 4월 북한의 여기 민족경제협력연구소 뭐 이런 데다가 이 안철수 연구소에 비공개로 V3 샘플을 요구한 배경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뭐 의혹을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뭐 하태경 의원이나 여기 미래한국 여기 가서 확인을 하세요. 요즘 세상에 뭐 그런 게 뭐 어디겠어. 자, 그리고 이 최근까지도 2018년 이런 기사가 떴네요. 이 미국 검찰이 미쓰비시 금융그룹, 일본 미쓰비시 은행이죠. 여기 금융그룹의 대북 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자, 우리가 뭐 일본 뭐 망했다, 뭐 망한다 뭐 얘기하는데, 일본은 전혀 영향력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모건 스탠리의 최대 주주가 이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 이 은행입니다. 미쓰비시 은행. 우리 나오죠? 이 골드만삭스.
JP 모건, 이 모건 스탠리, 세계 3대 투자은행인데 이 단순히 그 투자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소유를 했네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가 결국은 대북 그 불법 지원을 했네요. 조사를 했다. 그게 이제 2018년이다. 자, 제가 지났으니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황장엽 비서도 이제 고인이 되셨죠. 그래서 예전에 이 얘기를 황장엽 비서가 얘기를 할 때 참 좀 안타까웠었습니다. 이 황장엽 비서는 이제 북한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고 5년을 지탱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한국에 와 보니까 이 몇 배나 계약이 돼서 되살아났다. 에이 핵대중 요 얘기를 하셨는데 자, 이때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저런 생각들을 좀 했었어요. 이 황 비서는 이 황 비서의 북한에 대한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 정확하게 잘 봤고 문제가 없었는데 황 비서가 몰랐던 부분들은 국제 정세를 몰랐다. 북한은 붕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5년은커녕 한 2, 3년도 버티기 어려웠었어요. 황 비서 정말 탈북했을 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세가 이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는 상황이었었습니다. 붕괴가 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 얘기를 조금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의 이 고난의 행군, 정확하게 이제 94년 정도부터 사실상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96년도는 거의 뭐 절정기에 들어갔고, 이제 99년, 2000년도까지 이제 들어갔는데, 지금 이때 당장 김정일부터 망명해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랬었는데 붕괴는 기정사실이었죠, 사실은. 모든 시스템이 다 망가졌었고, 사람들이 이 탈북해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참 인간 이하의 그런 대접들을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니 그걸 뭐 몰랐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뭐라도 해보려고 이제 뛰쳐나간 거지. 그래서 결국은 북한 체제는 존속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변 국들의 정세가 북한의 붕괴를 전혀 원치 않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소련은 해체가 됐죠. 소련이 해체가 돼가지고 소련으로부터 오는 지원이 끊기면서 북한 경제가 급속도로 망가졌고, 이 상황에서 이 남한이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특히 안보 비용, 국방 비용이 도저히 이걸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균형은. 그래가지고 이 북한에서도 국방비로 많이 투자를 해요. 그래서 거의 전체 생산의 70%를 국방비에 몰빵을 합니다. 근데 이러다가 이제 가랑이가 찢어버려가지고 이제 94년도에 이게 터진 거거든요. 경제가 완전히 패턴이 났죠. 이 재투자에 써야 될 돈들이 전부 다 국방비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 30% 갖고 뭐 요놈 띄워놓고 저놈 띄워놓고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완전히 파탄 나가지고 이제 고난의 행군을 맞이하게 됐고, 그걸로 사실은 끝났었어요. 정상인데 이 당시의 문제가 뭐냐면 미국의 전략이 헬싱키 프로세스, 이 소련의 해체에 있었죠. 그러면서 지금 키신저 박사는 이제 별세를 하셨습니다만, 이 소련으로부터 이미 이 모택동 우리 동지의 맹활약으로 이미 사실상 거지 나라가 되어버린 이 중국을 떼어내면서 분리를 시키면서 중국에다가 경제 발전을 약속을 해줘요. 그리고 관계 정상화를 하고 이 등소평이죠. 밀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는 중국이 자체적으로 개혁 개방을 한 성과로 저쩌고 얘기하는데, 옛날에 등소평도 똥꼬쇼 엄청 했습니다. 이 눈물의 똥꼬쇼. 그래서 결국은 도와줘서 된 거지 뭐 자기가 잘해서. 그럼 그 전에 옛날에는 왜 못 살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여하튼 미국이 이 중국의 경제 발전을 약속을 해줘요.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이 서방 금융 세력들이 기본 투자들을 막대하게 합니다. 막대하게 했는데 갑자기 북한이 무너져 버리네. 그러면 지도를 한번 좀 보자고요. 북한이 무너지면은 한미 연합군, 특히 이 남한은 당연히 정주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 밀고 올라가면은 이 중국과 이 러시아와 3개국이 국경을 마주대야 돼. 그러면 국경을 서로 마주대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국비 경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러시아야 지금 러시아가 됐습니다. 이 소련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 중국은 그때 당시에 거의 지금 와가지고 이제 조선족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얘기들 하는데, 우리가 초창기에 갔을 때도 정말 처참했었습니다. 지금 탈북자 역할 저게 아니에요. 정말 못 살았어요. 안 그래도 이 못 사는 나라한테 군비 경쟁이 되겠습니까? 이 북한도 이 망한 주 원인이 이 국방비, 남한이랑 이 보조 맞추려다가 가랑이 찢어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중국의 경제 성장을 해서 이익을 취해야 되겠는데, 북한이 무너져 버리면 당장 제일 먼저
이 소위 말하는 서방의 자본가들이 이 파산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요런 상황이 벌어져.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이 동아시아 지역의 이 해양 세력들이 영향력을 행사를 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이제 주일 미군이든 이 오키나와의 주일 미군이든 한반도의 그 주한 미군이든 미군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이 뭐 이미 이 소련은 해체가 됐고 이 중국은 이미 뭐 관계 정상화해 가지고 괜찮아졌고 이제 친구가 되어 버렸고 여기에 악의 축이 없어. 그래서 이 미군 주둔에 명분이 없어지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필요에 의해서 이 북한 체제가 존속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처음에 많이 반발을 했었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한테 미국이 중국 경제 성장의 최대 수혜국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암묵적인 약속을 하고서 여기에 외면을 해라. 그러면서 이제 대북 지원을 강요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미국도 지원을 했고, 근데 미국 일본은 이 지원을 하는데 아주 너무 더티했어. 보면은 그냥 지원할 거면 그냥 깨끗하게 지원을 하지. 뭐 이상한 뭐 약 같은 거 뭐 이런 거 막 지원해주고 막 해킹할 기술로 넘겨주고 막 여하튼 뭐 좀 그랬습니다. 거치겠어요. 그래서 일단 요런 것들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여러모로.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김정일이 이 가만 보니까 이 도와주네. 이 어떤 일이지? 그래가지고 김정일이죠, 아버지. 김정일이 그런 제안을 해요. 미국이 원한다면 우리는 이 총뿌리를 돌릴 수 있다. 이 발언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과 관계 개선을 수교를 맺어주면은 우리가 중국에 대척하는 최전봉의 선봉에 서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콧방귀도 안 껴버리죠. 그러면서 시무룩해져요. 시무룩해지고 이 북한은 지속적으로 북미 관계 정상화를 요구를 했는데 계속 미국이 뭐 사자회담이나 뭐 육자회담이나 뭐 이러면서 질질질 끌죠. 그러면서 미국의 의도를 알았어요. 정상화 해줄 생각은 없구나. 그래서 김정은이 처음에는 굉장히 기대를 하다가 처음에 이제 다 망했다 망명하려고 그러다가 도와주는 거 보고서 기대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실망을 한 상황. 미국의 의도를 알았죠. 결국은 시한부 인생이구나.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그 시점까지만 존속되어 있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알고서 꼼부룩해졌는데 요 상황에서 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올라가가지고 뭐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대통령이 있었죠. 그래서 김정일이 그 얘기를 합니다. 부관 보고 이 방문한 이 초청객들이라는 식으로 대놓고 얘기를 하죠. 저 사람들 우리 쪽 사람이야, 저 남쪽 사람이야. 그러면서 처음에 면박을 줬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요 내용은 좀 상황 봐가지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국제공자상에 참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리를 좀 하자면 북한 체제 존속의 비밀은 김가왕조가 이 통치를 잘해서 이 유지가 된 것이 아니라 주변 정세가 북한 체제의 붕괴를 전혀 원치 않는 상황이었어요. 중국과 일본은 뭐 당연히 이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것을 원하는 거고 문제는 이 미국과 그 외에 이 서방 세력도 결국은 이미 투자되어 있는 중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악의 축이자 이 완충지대인 이 북한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받들어줬죠. 핵무기 개발하고 뭐 그러는데 솔직히 미국이 몰랐겠습니까? 기술 이전되는 거 몰랐겠어요? 다 알지. 근데 지금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이 군사 균형을 어느 정도 좀 맞춰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안 그러면 경제가 파탄 나가지고 그렇다고 경제 성장을 시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핵무기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쪽으로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넘어가는 것도 다 알고 있었고 그렇게 했었고 그 이외에 다른 형태로도 많이 경제적인 지원을 해줬습니다. 북한 체제 붕괴가 안 되도록 이 탈북자 입장에서는 땅을 칠 일이죠. 사실은 이게 이 탈북자도 모르는 이 국제 정세의 비정함이자 비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변화가 생기죠. 이 중국이 이제 경제 성장을 하다가 2010년도에 기점으로 해가지고 베이징 올림픽을 치러요. 근데 이게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치른다는 얘기는 이때가 이 경제 성장에 정점을 찍는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북한 붕괴의 이 조건은 이 중국의 경제 성장 한마디로 하면 이 돼지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을 때는 사료 줘야지 그리고 키워야지. 근데 이제 다 컸어. 더 이상 이 사료 줘봐야 똥만 생산하지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도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살 시점으로 들어간 게 2010년이다. 이 베이징 올림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통일 논의가 이제 시작이 이제 됐죠. 남한에서도. 그래서 지금 지금 탈북민 분들도 지금 이 영상들을 많이 시청을 하시는데, 지금 이 탈북민들이 지금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2010년도 이전에는 탈북민들이 대부분 이 정말 직장도 제대로 못 가고 막 그랬었습니다. 이 탈북 뭐 이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탈북 선배들이 너무 잘해놔가지고 너무 이 이미지를 너무 고급지게 잘 만들어놔가지고 직장 교육이가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요. 워낙 고급 인력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려워가지고 이게 사회 문제가 좀 됐었습니다. 근데 2010년도 딱 들어가면서부터 이제는 통일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 통일을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러한 논의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 통일을 막기 위해서 먼저 이 테스트베드 시행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먼저 온 통일이다 해서 이 탈북민에 대한 그 포용 정책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뭐 이만갑도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올려치기를 해줬는데, 뭐 결론적으로 그 탈북민 관련된 얘기를 제가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결론만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 그 무조건적인 온정주의, 저는 이거 극도로 반대를 합니다. 이 온정주의로 가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단순히 뭐 돈 준다고 해가지고 뭐 이게 통합이 될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부작용만 남습니다. 일단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재 상황은 어떠냐? 이 북한의 붕괴는 이미 그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느냐? 중국의 경제 성장이 이미 그 정점을 지나서 밑으로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고, 지금 이 한 방에 죽여버리면, 지금 미국도 한 방에 죽이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일부러 잡아먹으려고 키워놨는데, 돼지가 뭐, 한 10마리 있어. 그러면, 키워놨는데 한 마리씩 잡아먹지. 배고플 때. 이거 한 마리 다 죽여가지고, 이 나머지 뭐, 9마리 썩혀버리면 이게 뭐가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시간 조절을 하면서 이제 그 끌고 온 시간이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시점이고, 이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그 쿨타임이 좀 찼죠. 차가지고 이제는 이 뭐야 이 공급망, 세계 공급망 재편화하는 과정에서 이 북한의 통일이 이제 가시화되는 그런 시점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북한이 뭐 통치를 잘하고 뭐 어떤 뭐 주민 통제를 잘해가지고 유지가 됐던 게 아니라, 주변 정세가 이 북한의 이 체제 붕괴를, 김과 왕조 체제 붕괴를 원치는 않았던 것뿐이에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언제 죽냐, 이게 이제 이슈가 됐던 것뿐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탈북민들 입장에서는 땅을 칠 일이지. 이 국제사회는 이렇게 비정합니다. 죽어가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 건드리질 않는 거죠. 어차피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체제가 붕괴돼 버리면, 뭐, 미군들이 뭐 떠날 수도 없는 거고, 이 투자된 거 다 날리고서 세계, 헤게모니 쥐고 있는, 자본가들이 파산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이 투자에 대한 성장, 그리고, 투자된 돈을 회수하기 위한, 회수, 기간이 필요해서 여태까지 끌고 온 것들이고, 이제는 끝이 보이죠. 자, 그렇죠. 그동안 이 북한 체제가 망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이 북한의 김가왕조가 이 통치를 잘해서 망하지 않았었던 것이 아니라, 주변의 국제 정세가 북한 체제 붕괴를 원치 않았었다, 이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는 첫 번째, 이 중국이 이 세계의 공장으로 바뀌면서 이 서방에 자본들이 많이 투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중국의 미투자가 되어 있는 이 성과를 내서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우리 이 서방 자본들이, 자, 이 북한 체제가 망했을 때 이 러시아, 중국,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이 국경을 맞대면은 군비 경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가지고 이 과정에서 이 산업 개발에 써야 될 돈들이 전부 다 이 군사비로 지출을 하면은 이 밑자금이 서방 자본이 투자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경제 발전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패권의 금융 세력의 이 패권의 문제 때문에 뭔가 이 중간에 완충 지역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중국의 경제 성장 잠재력이 이제 현실화되는 그런 시점까지 하나의 완충작용을 하기 위한 이 스펀지 완충제의 역할로 해서 이 북한 체제가 존속이 되었었고, 두 번째, 이
이 러시아, 이 소련도 이미 해체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 중국은 세계 공장으로서 이 미국, 이 서방 세계에 자본이 투자될 만큼 아주 친한 그런 친중 친미의 국제 정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북한마저 없어졌을 때는 이 동북아에 이 서방 세계에 적이 없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 주한 미군 주둔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주한 미군이 빠지게 되면은 미국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추락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이 현실적인 이 이유, 두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북한 체제는 그동안 강제로 이 식물인간 상태로 존속 당해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 국제 질서가 바뀌었죠. 주변 정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친중 친미 시절에서 이 반중 친미의 국제 질서로 지금 바뀌었고, 이 새롭게 등장한 이 서방 자본 세력의 이제 그 적이 나와 있다 보니까 이제는 적이 두 개가 될 이유가 없겠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북한의 붕괴 몰락의 이 흐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점도 아울러 말씀을 좀 드려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한반도 분단과 통일에 대한 여러분이 몰랐던 이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